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증시 플러스 함께 해볼 텐데요.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보험회사도 보험을 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서 이를 충당을 할까? 물론 보험사들도 이제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수익을 내서 이제 뭐 충당을 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보험회사는 어디다가 보험을 뜰까?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디서 보험을 뜨나요? 네, 바로 우리나라에는 코리안리 재보험 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자세히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사실은 이제 재보험이라는 건 보험회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큰 금액의 이런 뭐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보험회사에 이런 비용을 충당해야 됐을 때 재보험사의 이 일부분을 또 넘겨서 이런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아니 보험사가 이를테면 수익을 내기 힘든 어떤 계약을 재보험사에 넘기는데 네, 재보험사가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사실은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보험회사에서도 굉장히 하이 리스크니까 이걸 네. 맡겼지만 이 하이 리스크를 받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또 안 받기에는 굉장히 돈이 큰 거죠. 그래서 이 재보험사에서 받는 이런 수수들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에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보험회사라는 게 어느 나라든지 다 있죠. 어느 나라든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한 개밖에 없듯이 네네. 미국이나 뭐 이제 유럽. 유럽의 이제 몇 개의 재보험사들이 전 세계를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동남아, 이 코리안리가 동남아라든지 이쪽에서는 굉장히 선풍적인 길을 끌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미국에 진출하면서 미국에서도 시장을 더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코리안리의 원래 이름이 코리안리가 아니었죠? 이게 국영기업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1963년에 대한손해재보험공사, 네네. 네, 아, 공사죠. 네. 국영기업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뭐 이제 78년도, 아무래도 70년대, 80년대 이제 국영기업들을 많이 민영기업으로 전환을 네네. 하면서 이때 흐름을 타고 민영기업으로 전환이 된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그래서 그 코리안리로 손해재보험회사를 갖다가 인수한 사람이 원혁인가 하는 분이던데 네, 네, 이분이 전혀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원래 뭘 하시던 분인가요? 이분이 원래 이제 그냥 이 회사에 근무를 했던 공무원, 아, 그러니까 그 손해재보험회사의 네, 직원이었네요.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 이제 연역을 찾아보면서 나도 이런 회사에 한번 취직해서 회장이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꿈을 한번 잠시 꿔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네. 직원으로 들어가서 오너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국의 오너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험사 얘기를 하고 또 재보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저희 내외경제 TV에서 보험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험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종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네. 가져보면 좋을 종목으로 지금 코리안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리안리 어떤 회사인지 어떤 기업인지 계속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코리안리 지금 역사부터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보다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63년에 처음 출범이 됐고 78년에 민영화가 됐고 2002년에 드디어 이제 코리안리라는 사명을 붙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보험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재보험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은 13개가 넘는 보험회사에서 다 이 보험회사의 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국가적인 재난, 뭐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네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뭐 주로 맡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이 별세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금액이 큰 그런 금액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에서 도맡아서 일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또 어떤 관련한 뉴스라든지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특별히 뭐 이슈나 호재가 없을 것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이익이 작년 코로나 때 손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 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들이 굉장히 늘어서 지금 올해부터 굉장히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재보험사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늦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타나는 것들이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이 업황 개선의 초입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손해율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사실은 뭐 해외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해외 6개국에 뭐 지사라든지 사무실을 내고 있고 이번에 미국에도 진출을 하면서 앞으로 더 업황 뭐 또 기업의 실적을 더 많이 개선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저 같으면 지금 이 순간에 코리안리를 살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네 제가 방송을 하는 동안에는 주식을 절대 하지 않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도의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일단 주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PBR도 그렇고 PER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재무제표를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험주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특히 이번 코로나 시즌에 보험주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흐름을 좀 보였잖아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또 병원을 다들 안 가면서 오히려 보험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보험의 보험이다 보니까 네네. 왠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떤가요? 뭐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네.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안 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뭐 손해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낸 만큼 네. 네, 돈이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회사에. 네네.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사고도 덜 나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뭐 최근에 뭐 네, 정말 이건희 회장의 이슈를 빼면 이 회사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물론 그 보험 손해율이라든지 이걸 따져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돈이 될 만한 그런 계약들을 하는데 그것 이외에 왜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가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은데 이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순수 보험 사업 이외에 어떤 부동산 투자라든지 다른 자산 투자를 합니까? 네, 순수 보험 말고도 사실은 이제 해외 지사들을 개설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해외 재보험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네네. 네, 해외 사무실에서 직접 그 나라의 부동산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투자를 영위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네, 좋은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재보험 회사 이 역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근데 이 회사 지분 구성을 봤더니 아주 좀 독특하게 돼 있던데. 네, 그러니까 창업주의 삼남 이녀가 거의 비슷한 그 미망인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비슷한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이 지분 경쟁이 일어나거나 뭐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 회사는 안 그런가 보죠. 네, 되게 재밌는 게 아무래도 뭐 삼성도 그렇고 뭐 현대도 그렇고 형제의 난을 많이 겪고 네.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회사는 아주 굉장히 조용하게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영권에 대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뭐 이렇게 뭐 전수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원래 공기업이었다 보니까 사실은 회장이 이제 사원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사심이 남다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차별화가 된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회사의 경영에 굉장히 깔끔하게 경영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해외 사업입니까? 해외 사업입니다. 네, 국내 사업도 국내 사업이지만 해외 사업, 특히나 이번에 미국에 진출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재보험이 잘못하면 손해도 크게 보는 그런 구조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드리지만 네. 재보험을 드는 것 자체가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네. 네, 그런 손해를 이제 대신 담당해 주기 때문에 네. 이걸 드는 건데요. 어, 아무래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네, 재보험회사에서 뭐 타격이 굉장히 크겠네요. 타격이 크겠죠. 근데 특히 뭐- 어떤 부분이 그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희 회장처럼 네. 네, 상속세라든지 이런 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에 네. 네, 당연히 이 재보험사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뭐 중소형 보험사의 그런 뭐 총액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이번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보험사가 이제 뭐 나서서 이런 것들의 역학조사도 나서게 될 거고요. 그런 그거를 부분은 대신해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뭐 삼성이 이건 우리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신 나서서
조사부터 시작해서 다시 단계를 밟아서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 그 수에즈 운하의 에버그린호 좌초돼 가지고 네. 뭐 보험금이 얼마가 될 거다 네. 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보험 그러니까 해상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재보험을 많이 들죠. 엄청나게 들어있죠, 사실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수익을 내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고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회사가 여러 뭐 각국의 이제 조사 기관도 있고 뭐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을 많이 자꾸 데려가고 있는 것들이 네. 이런 부분의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데가 재보험인가요? 저는 이제 해운 쪽은 이제 네. 해운 쪽 보험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재보험에서 그런 해운 쪽도 담당을 하고 있고 뭐 예를 그러니까 들면 이제 각 이제 분야별로 이제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들이 왜 저희가 보면 생명보험도 있고 화재보험도 있고 해운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보험들이 네네. 나눠져 있는데 이 모든 보험들을 다 재보험으로 가져오는 커버를 하고 네, 있군요. 그런 커버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독점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이 회사에는 굉장히 좋은 뭐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리스크 방금 김기상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더 크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저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계속해서 이 보험 유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험 유율이 굉장히 많이 물론 높아졌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뭐 자주 일어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한 번 터지면 이제 크게 터지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가입료도 아니 가입 비용도 물론 커서 네, 수익도 크기 크겠죠. 때문에. 네, 네.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해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네. 그런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아. 사실은 그렇게 이제 그런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더 뭐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올해도 그 이제 연말에 이제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네네. 영업이익이라든지 예, 구조가 꽤 액수가 작년보다 더 늘어났던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 뭐 수에즈 운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아까 말씀하신 해외 쪽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커다란 일이 있으면 이 네. 재보험 회사의 수익은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일을 담당하게 되면서 네, 많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좀 더 네. 많은 금액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이 특별한 상황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이 재보험회사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하는 그런 뭐 기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회사들이 더 많이 돈을 맡기고 있고 재보험회사에서도 네, 이런 일들을 좀 더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역할들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게 매출액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네. 보면서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한계에 숫자가 올라가는 잘- 것이 아닌가. 네,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뭐 인원 헤드 카운트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그 코로나로 인한 뭔가가 네 그런 있다는 거죠. 얘기인데,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매출액이 뭐 늘은 거는 이제 사실은 뭐 헤드카운트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용 인원을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출이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다른 때에 비해서 이제 커다란 사건 사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없어졌다고 그런 아. 측면이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그만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집안에서 안전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가 네. 이걸 다시금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사건 사고가 줄어서 그렇다. 네, 지금 올해는 그래서 이제 주가도 좀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순간 그때는 주가가 다시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팬데믹 현상이 사실은 더 짧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사실은 그런가요? 뭐 옛날에 뭐 저희가 영국의 흑사병 이러면 굉장히 무서운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흑사병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뭐 100년에 한 번씩 덮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뭐 유엔 보고서라든지 이런 뭐 기후 변화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10년에 한 번씩 오게 된다. 그래서 네, 경제론에서도 지금 뭐 10년에 한 번 위기설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점점 더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재보험사들의 수익 구조는 훨씬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저는 백신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했던 게 그 예전에도 백신이 뭐 하나 개발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은 너무 빨리 개발이 됐단 말이죠.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미지수를 좀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블랙 데스 이게 이제 흑사병 얘기를 좀 하셨어서 제가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그 동일 업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뭐 동일 업종 비교를 하니까 뭐 당연히 뭐 보험회사들이 네,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네. 너무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무리가 있다. 있겠네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PER이나 PBR을 봤을 때 이 회사는 네.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지금 보험회사들도 올해 굉장히 뭐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PBR이 지금 0.4에 해당하고 PER도 8배 정도 지금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지금 이제 실적을 한 번 더 꽝충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교를 또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네요. 뭐 다른 네. 특별한 이유가 어디 뭐 투자를 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뭐 그런 지분 것보다는 참여를 했다든지? 외국 회사들도 굉장히 돈을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뭐 관심을 받게 되면 그 외국 회사들의 지분도 함께 들어오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뭐 요새 이제 뭐 특별히 공매도가 제기되면서 네, 관심이 많으신데 공매도로부터는 좀 안전한데 외국인 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외국인들도 아무래도 자기들이 돈을 맡기는 회사다 보니까 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게시판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바로 들어가신다고 막. 네, 아 그리고 앞서서 헌티터님께서 또 아까 저희 일부 앞서서 지금 카지노하고 미국 호텔 쪽 여쭤봐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확인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대담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바로바로 질문을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제가 앞서 답장을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내일 또 꼭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리안 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혹시 김기성 앵커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리스크에 글쎄요, 아니 관련해서. 사실 네. 이 재보험이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과연 해외 영업에서 다른 그 대형 재보험사들, 글로벌 재보험사들을 이기고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도 전 좀 그렇죠. 걱정이 되고. 국내선 독점이지만 해외 쪽에서는 또 다른 이제 그렇죠.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뭐 주가 수준이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시가총액으로 봐서도 그런데 네. 왜 부채 비율이 높은 거죠? 보니까 물론 유보율도 굉장히 높은데 네. 부채 비율이 높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재보험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재보험의 특성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계속해서 수탁하는 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한 번씩 돈이 크게 나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크게 나가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빌려서 네, 빌려서 먼저 하고 또 수탁된 돈을 이걸 갚아 나가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뭐 자꾸 이제 뭐 고인은 이제 언급하게 되지만 이건희 회장의 이런 상속세 마련을 할 때도 이번에 보험금에서 많이 충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뭐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의 보험금이 나갈 때는 항상 이런 코리안리 재보험에서 나서서 조사도 하게 되고 여기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한 번씩 큰 돈이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돈을 이제 충당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꺼번에 돈이 나가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코리안리 주가를 보니까 52주 제일 고가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주가 네. 차트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현재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1,200원. 그죠? 네. 52주에 가장 네. 높았던 금액은 1,200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좀 더 이제 뭐 살펴보면 10년으로 이걸 늘려서 보면 최고가 15,725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요새는 2011년까지 한번 넓게 보는데요. 항상 2011년 이후부터 쭉 이런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때 아무래도 이 회사도 최저 5,180원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네. 지금 거기서부터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막 10년짜리 차트를 볼 의미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뭐 차티스트는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네, 네. 차트를 이렇게 막 이렇게 신봉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121선, 뭐 61선, 뭐 5일선, 21선 뭐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 경향이 강한데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보는 경향이 그렇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요. 사실 워렌 버핏도 10년 이상 가지고 갈 게 아니면 이제 뭐 들여다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저는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 게 장기 집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네. 이렇게 정권도 10년씩에 5년 이상 또 10년씩 그게 가능한데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5년인데 지금 장기가 1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도 이제 장기라고 하면 1년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이제는 6개월도 장기라서 이제는 정말 초단타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네, 그 저는 사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게 됐어요. 그래서 네. 10년보다는 사실 조금 1년 차트 안에서 봤을 때 이제 고가 아니면 52주 가장 높은 고가 차트에서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네. 네, 그리고 뭐 다른 뭐 애널리스트들은 뭐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잡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항상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 컨센서스도 준비를 해오는데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이제 뭐 10년치를 한꺼번에 보는 이유는 이 회사가 경제가 좋아졌을 때 과연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가를 항상 보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전 고가를 계속해서 찾아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요. 뭐 2010년쯤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뭐 주식이 가장 높았던 해니까 그때까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하나금융투자하고 유한타에서 네, 컨센서스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가 하나금융투자는 12,000원, 유한타에서는 13,000원을 내놨는데요. 지금 현재에 비해서는 하나금융투자는 30%, 유한타는 40%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정도는 많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게요. 네. 해안선 그래프도 제가 이번에도 항상 해오지만 네,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쭉 봤을 때 15,000원 선과 13,000원 선에서 여러 번 네, 상방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13,000원 선에서 한 네, 6번 정도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 네. 올라간다면 제가 볼 때 아. 13,000원 선까지는 뚫고 굉장히 올라가시는. 네, 잘 올라갈 수 보이고요. 오히려 저가 상황이네요. 저가 매수의 기회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3,000원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다시 압력이 있을 수 있고 네. 그 이후에 15,0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매수를 해서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에서 네. 한번 1차적으로 한 30% 정도 네. 수익을 내시고 네, 네.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죠. 네, 네.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지금 네, 일자- 처음으로 가져오신 해안선 그래프 중에 처음으로 물속에 있는 경우를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딱 이제 해안선에서 막 나오려고 하는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물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네,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네. 드디어 이제 한번 숨을 쉬면서 네, 살아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그렇습니다. 재밌는 게 네. 막 해안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사실은 다른 기업 같으면 해안선에 있으면 거래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적을 때가 6천만 정도 되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회사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거래량 자체가 적다면 정말 소외돼서 이 기업은 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제가 종목 가져오다 보면 그런 기업들도 있을 때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을 때가 6천만이니까 사실은 거래량을 놓고만 본다면 언제든지 다시 뛰어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거래량이 적기는 하지만 예, 굉장히 좀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좀 항상 그래도 저희가 항상 전해드리는 모든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그래도 저희가 유의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매수를 혹시라도 하시게 된다면은 모든 판단 언제든지 다시 한번 좀 지켜보시다가 매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네.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내용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에 대한 정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1분기 총 영업이 순이익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지금 13%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30%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제보임사의 수익성이 최소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지금 이 구간이 많은 전문가들은 초입이다. 앞으로 이 지난 3년간의 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재보험 수요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여전히 수익성 개선의 초입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오르는 거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항상 뭐 무릎 정도에서 들어간다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는 지금 발 정도의 그런 위치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확대가 사실은 굉장히 수익력 증가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 수재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더 많은 수재 비용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영기업으로 시작해서 민영화 기업으로 되면서 이제 지금 민간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KT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호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발전하고 있어서 이 기업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강승민 전문가였고요. 저희는 또 나중에 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